안녕하십니까.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성태 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용카드 절세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만 공제됩니다. 사업자나 기타 소득자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사업자이거나 기타 소득자인 경우 또는 일용직 근로자인 경우에는 남편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가 퇴직 후 실업상태라면 재직 중인 배우자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님, 자녀, 배우자 신용카드 공제 쓴 거는 공제되지만은 형제 자매가 쓴 것은 공제가 안됩니다. 그리고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이 쓴 것이 공제가 됩니다.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소득금액 100만원이 연봉 500만원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공제됩니다. 60세 미만 부모님이라든지 20세 초과 자녀는 기본 공제는 안되지만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자영업자 가표 양성화를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탈루하지 못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지급액이라든지 교육비 지급액, 기부금 지급액, 그리고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은 것, 그리고 자동차 구입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2017년 1일 이후에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 공제가 됩니다. 카드 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항목이 중복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호비를 카드로 지급한 경우 월호비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보장서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료 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취약증 아동 학원비를 우리가 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단 초, 중, 고등학교의 학원비는 세액 공제가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가. 카드 공제는 가능합니다. 카드 공제율이 다 틀립니다.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현금 융수는 30%, 그리고 올해 7월 1일 이후에 사용한 도서 공용비에 대해서는 30%입니다. 단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도서 공용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대해서는 4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공제율이 높을수록 근로소득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카드 공제는 공제 문턱이 있습니다. 연봉의 25%를 사용해야만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25% 아래로 사용을 하게 되면 전혀 공제가 안됩니다. 아내가 공제 문턱 밑으로 예상되면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그리고 유아 후직 중인 아내는 남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재테크 팁입니다. 그리고 카드 공제는 최고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 7천만 이하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300만원, 그리고 정통신사 사용액 100만원, 대중교통 이용액 100만원, 도서공용 사용금 100만원 해서 총 최고 6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 250만원이 한도고, 그리고 정통시사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용비 사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최고 4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 공제 한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내년으로 지출을 이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례를 보시면은 연봉 4천만원인 경우에 공제 문턱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사용했다 그러면은 공제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30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 연봉 4천만원의 근로자는 3천만원을 쓰면은 300만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문턱 1000만원 초과액에 2천만원에 대해서 15% 하면 3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불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사용해서 300만원까지 공제받기 위해서는 2천만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공제문턱 1000만원 초과액 1000만원에 대해서 우리가 30%를 곱해주면 300만원이 되는 거죠. 공제문턱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공제문턱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이 높은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 그리고 도서공연비 이런 걸로 지출하시면 훨씬 더 환급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300만원 해준다는 것은 세금을 300만원 돌려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액공제하고 전혀 의미가 틀리죠. 그래서 소득공제 300만원을 우리가 공제받았을 때 얼마를 돌려받는지는 각 개인별로 틀립니다. 즉 가세표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전혀 틀리집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이 제로다,免세자다 하면은 전혀 세금 환급이 없고, 그리고 우리가 가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소득공제를 300만 받으면은 2.9% 정도밖에 환급을 못 받습니다. 즉 89,000원 밖에 환급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세표준이 1억 5천에서 뭐 5억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41.8%가 공제돼서 우리가 125만 4천원을 우리가 돌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세표준은 우리가 각 개인별로 다 틀리지만은 국제 통계 자료를 우리가 이용해서 추정해 보면은 연봉이 쭉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연봉 3천만원 정도가 되면 평균적으로 소득공제 300만원 정도 썼다 그러면은 300만원이 공제되면은 거기에 대해 상계소율이 7.43% 해서 22만원 정도가 환급이 됩니다. 금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면세자 같은 경우에는 카드 공제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독신 근로자 같은 경우는 연봉이 한 1,400 정도 되면은 자기가 해당되는 최소한의 우리가 소득공제를 했을 때 결정세액이 제로입니다. 결정세액이 제로라는 것은 자기가 낸 원칙주 세금의 전액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3천만원 정도 연봉이 되더라도 자기가 해당되는 부노자 공제라든지, 그리고 남편이 공제받지 못하는 연금저축, 부당사보험료 이런 것을 가입해서 공제받게 되면 결정세액이 제로가 납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남편이 남편 카드를 아내가 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이제 가세표준이 어느 정도 될지는 올해 연말정산을 해봐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이제 근로소득 원천징 유성을 우리 보시면은 종합소득 가세표준이라는 난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확인하시면은 자신의 가세표준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실제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음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어떤 돌려받는지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숨어있는 신용카드 사용액 찾기를 보겠습니다. 휴대폰이 변경되면 우리가 홈택스에서 휴대폰 변경 번호를 등록해야만이 현금영수증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봉 7천만원 초과자들은 월세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즉 이런 분들도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홈택스에 신고해서 매달 현금영수증 우리가를 발급받아서 우리 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선불 교통카드의 경우에는 카드 회사에서 실명 등록해야만이 간소화 서비스에서 우리가 소득공제 내역으로 나온다는 것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2001년에 정부는 신용카드 공제 폐지를 우리가 추진했습니다. 그때 한국남사연맹은 폐지 반대 운동을 해서 일주일 만에 6만 명이 참여해서 우리가 폐지를 무산시킨 전력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신용카드 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게 되면은, 추진하면은 저희는 반대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국납세연맹에서는 납세자 TV를 통해서 많은 좋은 정보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립니다.